관찰자는 두 사람이 거실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선체 말을 주고받는 장면을 보고 있었다. 남편은 휴대폰 화면을 아내 앞에 내밀었고 아내는 화면을 보자마자 시선을 돌렸으며 남편은 설명을 요구했다. 관찰자는 남편이 들고 있는 휴대폰 화면에 며느리가 보낸 카톡 캡처가 띄워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 메시지가 시어머니를 비난하는 내용임을 즉시 알아챘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으며 아내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남편은 아내의 팔을 붙잡았고 아내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으며 남편은 목소리를 높였다. 관찰자는 남편이 아내를 추궁하는 태도에 즉시 분노했고 아내가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 아내는 며느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싶지 않다고 말했으며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아내는 며느리가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 말했고 남편은 아내가 증거도 없이 며느리를 거짓말쟁이로 모는 태도에 화를 냈다. 관찰자는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기도 전에 며느리 편을 드는 태도를 보고 경멸을 드러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제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남편은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자기를 무시했다는 내용이었고 시어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가려 했다는 주장이 적혀 있었으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으려 했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내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으며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에게 뭐라고 했는지 물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고 남편은 아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했다. 며느리의 메시지가 과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심했지만 아내가 자기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태도에 혐오감을 느꼈다. 남편은 아내에게 며느리와의 대화 내용을 전부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며 아내는 그럴 필요 없다고 거절했다. 남편은 아내가 뭔가 숨긴다고 의심했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 말은 믿지 않는다고 맞섰다. 관찰자는 두 사람이 서로의 말을 끊으며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보고 깊은 분노를 느꼈다.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를 괴롭혔을 거라고 추측했으며 아내는 남편이 며느리 편만 든다고 소리쳤다. 남편은 아내가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니 믿을 수 없다고 대답했고 아내는 남편의 태도에 말을 멈췄다. 관찰자는 아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했고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지 않는 태도 역시 문제라고 판단했다. 남편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말했으며 아내는 그러지 말라고 만류했다. 남편은 아내의 만류를 무시하고 휴대폰을 들었으며 아내는 자리를 떠났다. 관찰자는 아내가 대화를 피하는 태도에 실망했고 남편이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행동이 상황을 악화시킬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남편은 아들이 전화를 받기를 기다렸으며 아내는 방문을 닫았다. 관찰자는 이 부부가 이미 서로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똑바로 보았다. 남편은 아들과 통화를 끝낸 뒤 아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침대에 앉아 있었으며 남편은 아들이 며느리의 말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아내는 아들이 며느리 말만 듣고 판단했을 거라고 대답했으며 남편은 아내가 변명만 한다고 비난했다. 관찰자는 남편이 아내의 입장을 듣지도 않고 결론을 내리는 태도에 분노했고 아내가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했다. 남편은 며느리가 보낸 또 다른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손자를 맡기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이었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무능하다고 비난했다는 주장도 적혀 있었다. 아내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부인했으며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에게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말하라고 요구했다.
아내는 며느리가 손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걱정했다고 설명했고,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를 간섭했다고 비난했다. 관찰자는 아내가 며느리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손자를 걱정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내가 그 말을 어떤 식으로 전달했는지 의심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며느리와의 대화 전체를 보여달라고 다시 요구했으며, 아내는 그럴 필요 없다고 거절했다. 남편은 아내가 대화 내용을 숨기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아내는 남편이 며느리 편만 들 거라고 대답했다. 관찰자는 아내가 대화 내용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태도에 깊은 의심을 품었고,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했다.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를 무시했을 거라고 추측했으며, 아내는 며느리가 먼저 무례하게 굴었다고 맞섰다. 남편은 아내가 구체적인 예를 들지 못한다고 지적했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 말은 듣지 않는다고 소리쳤다. 관찰자는 두 사람이 서로를 비난하며 진실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혐오감을 느꼈다. 남편은 아내에게 며느리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며, 아내는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거절했다. 남편은 아내가 고집만 부린다고 말했고, 아내는 남편이 며느리만 감싼다고 대답했다. 관찰자는 남편이 아내를 탓하는 태도와 아내가 회피하는 태도 모두 무책임하다고 판단했다. 남편은 며느리가 시댁과 연락을 끊겠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아내는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대답했으며,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를 포기한다고 비난했다. 아내는 며느리가 먼저 시댁을 포기했다고 맞섰고,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를 내쫓으려 한다고 소리쳤다. 관찰자는 남편이 아내를 몰아붙이는 태도에 분노했고, 아내가 며느리와의 관계를 포기하는 태도에 실망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며느리와 화해하라고 요구했으며, 아내는 며느리가 사과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남편은 아내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아내는 남편의 요구를 거절했다. 관찰자는 두 사람이 며느리 문제를 핑계로 서로에 대한 불신을 폭발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보았다. 남편은 아내와 대화할 수 없다고 말하며 방을 나갔으며, 아내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관찰자는 이 부부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지점에 도달했다고 느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으며, 남편은 아내에게 며느리와의 대화 전체를 보여달라고 다시 요구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고, 남편은 아내가 무시한다고 말했다. 관찰자는 남편이 아내를 압박하는 태도에 분노했고, 아내가 침묵으로 대응하는 모습에 실망했다. 남편은 아내의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했으며, 아내는 거절했다. 남편은 아내가 뭔가 숨긴다고 의심했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맞섰다. 관찰자는 아내가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했고,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태도를 이해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숨길 게 없다면 보여주라고 말했으며, 아내는 남편이 며느리 편만 들 거라고 대답했다. 관찰자는 아내가 대화 내용을 숨기는 태도에 깊은 의심을 품었고, 남편이 아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아내는 며느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반복했다. 남편은 아내가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니 믿을 수 없다고 말했고, 아내는 남편의 태도에 말을 멈췄다. 관찰자는 두 사람이 서로를 의심하며 진실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혐오감을 느꼈다. 남편은 아내에게 며느리와 화해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말했으며, 아내는 남편이 협박한다고 소리쳤다.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를 괴롭힌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대답했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 말은 듣지 않는다고 맞섰다.
관찰자는 남편이 아내를 몰아붙이는 태도에 분노했고 아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 태도에 실망했다. 남편은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아들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겠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전했으며 남편은 아내에게 사과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아내는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거절했고 남편은 아내가 고집만 부린다고 비난했다. 관찰자는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드는 태도에 실망했고 남편이 아들의 말만 믿는 모습에 분노했다. 아내는 며느리가 먼저 자기를 무시했다고 말했으며 남편은 아내가 구체적인 예를 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내는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시댁에 오지 않으려 했다고 설명했고 남편은 며느리가 바빴을 거라고 대답했다. 관찰자는 남편이 며느리를 변호하는 태도에 경멸을 느꼈고 아내가 며느리를 비난하는 태도에 실망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며느리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라고 요구했으며 아내는 거절했다.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와의 관계를 망치려 한다고 소리쳤고 아내는 며느리가 먼저 시댁을 포기했다고 맞섰다. 관찰자는 두 사람이 며느리 문제를 통해 서로에 대한 오래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보았다. 남편은 아내와 대화할 수 없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으며 아내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관찰자는 이 부부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지점에 도달했다고 확신했다. 남편은 아들과 통화를 이어갔다. 아들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으며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에게 뭐라고 했는지 물었다. 아들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무능하다고 비난했다고 전했고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는 태도를 강화했다. 관찰자는 아들이 며느리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태도에 실망했고 남편이 아들의 말을 그대로 믿는 모습에 분노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들이 전한 내용을 말했다. 아내는 며느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부인했으며 남편은 아내가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아내는 며느리와의 대화를 보여줘도 남편이 믿지 않을 거라고 대답했고 남편은 아내가 변명만 한다고 소리쳤다. 관찰자는 아내가 대화 내용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이유를 의심했고 남편이 아내를 탓하는 태도에 혐오감을 느꼈다. 남편은 아내에게 며느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말하라고 요구했다. 아내는 며느리가 손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으며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를 간섭했다고 비난했다. 아내는 손자를 걱정하는 게 잘못이냐고 맞섰고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를 무시했다고 대답했다. 관찰자는 남편이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는 태도에 분노했고 아내가 며느리에게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 의심했다. 남편은 아들에게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들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대답했으며 남편은 아내에게 그 사실을 전했다. 아내는 며느리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와의 관계를 포기한다고 비난했다. 관찰자는 아내가 며느리를 포기하는 태도에 실망했고 남편이 아내를 몰아붙이는 모습에 분노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며느리와 화해하지 않으면 아들과의 관계도 끊어질 거라고 경고했다. 아내는 아들이 어머니보다 며느리를 선택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대답했으며 남편은 아내가 무책임하다고 소리쳤다. 아내는 남편이 며느리 편만 든다고 맞섰고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를 괴롭혔다고 비난했다. 관찰자는 두 사람이 서로를 탓하며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혐오감을 느꼈다. 남편은 아내에게 며느리에게 사과 전화를 걸라고 요구했다. 아내는 거절했으며 남편은 아내가 고집만 부린다고 말했다. 아내는 며느리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남편은 아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관찰자는 남편이 아내를 압박하는 태도에 분노했고 아내가 변명만 하는 모습에 실망했다. 남편은 아들에게 어머니가 사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들은 며느리가 시댁과 연락을 끊겠다고 다시 말했으며 남편은 아내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아내는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대답했고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를 포기한다고 소리쳤다. 관찰자는 남편이 아내를 탓하며 자기 책임은 회피하는 태도에 경멸을 느꼈고 아내가 며느리와의 관계를 포기하는 모습에 실망했다. 남편은 아내와 대화할 수 없다고 말하며 방을 나갔으며 아내는 혼자 남겨졌다. 관찰자는 이 부부가 서로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남편은 며느리에게서 새로운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남편은 아내를 불러 그 내용을 보여줬다. 아내는 화면을 보고 시선을 돌렸으며 남편은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관찰자는 며느리의 주장이 사실인지 의심했고 아내가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지켜봤다. 아내는 며느리에게 돈을 요구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남편은 며느리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아내는 며느리가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고 맞섰다. 관찰자는 아내가 며느리를 비난하는 태도에 실망했고 남편이 며느리의 말을 그대로 믿는 모습에 분노했다. 남편은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시어머니가 손자 옷을 사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이었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주장도 적혀 있었다. 아내는 손자 옷을 사달라고 부탁한 건 사실이지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남편은 아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했으며 아내는 며느리가 말을 왜곡했다고 대답했다. 관찰자는 아내가 며느리에게 부탁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 부탁이 며느리에게 부담을 줬을 거라고 판단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며느리에게 왜 부탁을 했는지 물었으며 아내는 손자가 옷이 필요했다고 대답했다.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에게 부탁하지 말고 자기에게 말했어야 한다고 비난했고 아내는 남편이 돈을 주지 않았을 거라고 맞섰다. 관찰자는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며느리에게 부탁한 이유를 의심했고 남편이 아내를 탓하는 태도에 분노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며느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지 다시 물었으며 아내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남편은 며느리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반복했고 아내는 며느리가 자기를 모함한다고 소리쳤다. 관찰자는 며느리의 주장과 아내의 부인 사이의 진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고 두 사람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며느리와의 대화 전체를 보여달라고 다시 요구했으며 아내는 거절했다. 남편은 아내가 대화 내용을 숨기는 이유가 뭐냐고 소리쳤고 아내는 남편이 며느리 편만 들 거라고 대답했다. 관찰자는 아내가 대화 내용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태도에 깊은 의심을 품었고 아내가 며느리에게 실제로 돈을 요구했을 가능성을 확신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며느리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며 아내는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거절했다.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를 괴롭혔다고 비난했고 아내는 며느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맞섰다. 관찰자는 두 사람이 서로를 탓하며 진실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혐오감을 느꼈다. 남편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의 주장이 사실인지 물었다. 아들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말했으며 남편은 충격을 받았다. 관찰자는 아내가 며느리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아내가 그 사실을 남편에게 숨겼다는 것에 경멸을 느꼈다.
남편은 아내에게 며느리에게 돈을 빌렸는지 물었으며 아내는 침묵으로 대답을 피했다. 관찰자는 아내가 말하지 않은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을 지켜봤고 남편이 아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며느리에게 돈을 빌렸는지 다시 물었다. 아내는 한참 뒤에 고개를 끄덕였으며 남편은 아내가 자기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말하면 화낼 것 같았다고 대답했고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와 자기를 속였다고 소리쳤다. 관찰자는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며느리에게 돈을 빌린 이유를 의심했고 남편이 아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태도를 이해했다. 아내는 며느리에게 돈을 빌린 게 아니라 급하게 필요해서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남편은 돈을 빌리는 것과 부탁하는 게 뭐가 다르냐고 물었으며 아내는 며느리가 흔쾌히 빌려줬다고 대답했다.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에게 부담을 줬다고 비난했고 아내는 며느리가 괜찮다고 말했다고 맞섰다. 관찰자는 아내가 며느리의 반응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했고 남편이 아내를 탓하는 태도에 분노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며느리에게 얼마를 빌렸는지 물었다. 아내는 대답을 피했으며 남편은 아내가 숨긴다고 소리쳤다. 아내는 100만 원이라고 대답했고 남편은 그 돈을 뭐에 썼는지 물었다. 아내는 급하게 필요한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으며 남편은 아내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관찰자는 아내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숨기는 태도에 깊은 의심을 품었고 남편이 아내를 추궁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남편은 아내에게 며느리에게 돈을 갚았는지 물었다. 아내는 아직 갚지 못했다고 대답했으며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에게 빚을 졌다고 비난했다. 아내는 며느리가 갚으라고 재촉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남편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돈을 갚으라고 말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대답했다. 관찰자는 남편의 말이 맞다고 판단했고 아내가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에 실망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며느리에게 돈을 언제 갚을 건지 물었다. 아내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대답했으며 남편은 아내가 돈을 갚을 계획이 있는지 의심했다. 아내는 곧 갚을 거라고 말했고 남편은 아내가 어떻게 갚을 건지 물었다. 아내는 대답을 피했으며 남편은 아내가 돈을 갚을 방법이 없다고 비난했다. 관찰자는 아내가 며느리에게 돈을 갚을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의심했고 남편이 아내를 탓하는 태도에 분노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며느리에게 사과하고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아내는 며느리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대답했으며 남편은 아내가 변명만 한다고 소리쳤다. 아내는 며느리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말했고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를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관찰자는 남편이 아내를 탓하며 자기 책임은 회피하는 태도에 경멸을 느꼈고 아내가 며느리에게 빚을 진 사실을 숨긴 태도에 실망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며느리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말했다. 아내는 남편이 협박한다고 소리쳤으며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와 자기를 속였다고 비난했다. 아내는 남편이 며느리 편만 든다고 맞섰고 남편은 아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관찰자는 두 사람이 서로를 탓하며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혐오감을 느꼈다. 남편은 아내와 대화할 수 없다고 말하며 방을 나갔으며 아내는 혼자 남겨졌다. 관찰자는 아내가 며느리에게 빚을 진 사실을 숨긴 태도와 남편이 아내를 몰아붙이는 태도 모두 무책임하다고 판단했다. 남편은 아내의 통장 내역을 확인하기로 했다. 아내는 남편이 통장을 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절했으며 남편은 아내가 뭔가 숨긴다고 의심했다.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소리쳤고,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숨겼다고 비난했다. 관찰자는 남편이 아내의 통장을 확인하려는 태도에 분노했고, 아내가 통장 내역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모습에 의심을 품었다. 남편은 아내의 통장을 가져왔다. 아내는 남편이 통장을 보지 말라고 만류했으며, 남편은 아내의 만류를 무시하고 통장 내역을 확인했다. 관찰자는 남편이 아내의 통장을 무단으로 확인하는 태도에 경멸을 느꼈고, 아내가 통장 내역을 숨기려는 이유를 의심했다. 남편은 통장 내역에서 며느리에게 돈을 받은 기록을 발견했다. 1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으며 그 돈이 며칠 뒤 전부 출금된 것도 확인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물었으며 아내는 대답을 피했다. 관찰자는 아내가 며느리에게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숨기는 태도에 깊은 의심을 품었고, 남편이 아내를 추궁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남편은 아내에게 다시 물었다. 아내는 급하게 쓸 곳이 있었다고 대답했으며, 남편은 아내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소리쳤다. 아내는 친구에게 빚을 갚았다고 설명했고, 남편은 아내가 친구에게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관찰자는 아내가 남편에게 빚을 숨겼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남편이 아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태도를 이해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친구에게 왜 빚을 졌는지 물었다. 아내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빌렸다고 대답했으며, 남편은 아내가 자기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말하면 화낼 것 같았다고 설명했고,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와 자기를 속였다고 비난했다. 관찰자는 아내가 남편에게 빚을 숨긴 태도에 경멸을 느꼈고, 남편이 아내를 탓하는 모습에 분노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친구에게 얼마를 빌렸는지 물었다. 아내는 100만 원이라고 대답했으며,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에게 빌린 돈으로 친구에게 빚을 갚았다고 비난했다. 아내는 친구가 돈을 갚으라고 재촉했다고 설명했고,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에게 빚을 떠넘겼다고 소리쳤다. 관찰자는 아내가 며느리에게 빌린 돈으로 친구에게 빚을 갚은 태도에 혐오감을 느꼈고, 남편이 아내를 추궁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남편은 아내에게 며느리에게 돈을 어떻게 갚을 건지 물었다. 아내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대답했으며, 남편은 아내가 돈을 갚을 방법이 없다고 비난했다. 아내는 곧 갚을 거라고 말했고, 남편은 아내가 어떻게 갚을 건지 다시 물었다. 아내는 대답을 피했으며,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에게 돈을 갚을 계획이 없다고 소리쳤다. 관찰자는 아내가 며느리에게 돈을 갚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고, 남편이 아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태도를 이해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며느리에게 사과하고 돈을 당장 갚으라고 요구했다. 아내는 돈이 없다고 대답했으며,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를 괴롭혔다고 비난했다. 아내는 며느리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말했고,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에게 빚을 진 주제에 변명만 한다고 소리쳤다. 관찰자는 남편이 아내를 탓하며 자기 책임은 회피하는 태도에 경멸을 느꼈고, 아내가 며느리에게 빚을 진 사실을 숨긴 태도에 깊은 실망을 드러냈다. 관찰자는 두 사람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단호하게 꾸짖었다. 며느리는 아내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보냈다.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으며, 아내는 메시지를 보고 시선을 돌렸다. 남편은 아내에게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아내는 거절했다. 관찰자는 아내가 며느리의 메시지를 숨기려는 태도에 의심을 품었고, 남편이 아내를 추궁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남편은 아내의 휴대폰을 가져왔다. 아내는 남편이 휴대폰을 보지 말라고 만류했으며,
남편은 아내의 만류를 무시하고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다. 관찰자는 남편이 아내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확인하는 태도에 분노했고 아내가 메시지 내용을 숨기려는 이유를 의심했다. 며느리는 아내에게 돈을 언제 갚을 건지 물었다. 아내는 며느리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으며 며느리는 이미 몇 달을 기다렸다고 대답했다. 관찰자는 며느리가 아내에게 돈을 갚으라고 압박하는 태도를 확인했고 아내가 며느리의 요구를 회피하는 모습에 실망했다. 며느리는 아내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시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아내는 며느리에게 시아버지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으며 며느리는 아내가 돈을 갚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대답했다. 관찰자는 며느리가 아내를 협박하는 태도에 경멸을 느꼈고 아내가 며느리의 협박에 굴복하는 모습에 실망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 내용을 읽어줬다. 아내는 며느리가 자기를 협박한다고 말했으며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에게 빚을 졌으니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아내는 며느리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갚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 남편은 아내가 돈을 갚을 방법이 없다고 비난했다. 관찰자는 남편이 아내를 탓하는 태도에 분노했고 아내가 며느리에게 빚을 갚을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며느리에게 돈을 당장 갚으라고 요구했다. 아내는 돈이 없다고 대답했으며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를 괴롭혔다고 소리쳤다. 아내는 며느리가 자기를 협박한다고 맞섰고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에게 빚을 진 주제에 변명만 한다고 비난했다. 관찰자는 두 사람이 서로를 탓하며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혐오감을 느꼈다. 며느리는 아내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시아버지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이었으며 아내는 며느리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며느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대답했고 아내는 며느리의 답변을 보고 시선을 돌렸다. 관찰자는 며느리가 아내를 압박하는 태도를 확인했고 아내가 며느리의 요구를 회피하는 모습에 실망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며느리에게 돈을 어떻게 갚을 건지 다시 물었다. 아내는 대답을 피했으며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에게 돈을 갚을 방법이 없다고 비난했다. 아내는 남편이 돈을 빌려주면 갚을 수 있다고 말했고 남편은 아내가 자기한테까지 빚을 떠넘기려 한다고 소리쳤다. 관찰자는 아내가 남편에게 빚을 떠넘기려는 태도에 경멸을 느꼈고 남편이 아내를 거부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남편은 아내와 대화할 수 없다고 말하며 방을 나갔으며 아내는 혼자 남겨졌다. 관찰자는 아내가 며느리에게 빚을 갚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고 남편이 아내를 포기했다는 것을 똑바로 보았다. 남편은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아내는 남편이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고 말을 멈췄으며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말했다. 아내는 남편이 며느리 때문에 이혼하려 한다고 소리쳤고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와 자기를 속였다고 비난했다. 관찰자는 남편이 아내를 탓하며 자기 책임은 회피하는 태도에 분노했고 아내가 변명만 하는 모습에 실망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사유를 설명했다. 아내가 며느리에게 빚을 지고도 갚지 않았고 남편에게 그 사실을 숨겼으며 며느리를 괴롭혔다는 내용이었다. 아내는 며느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부인했으며 남편은 아내가 증거도 없이 며느리를 비난한다고 소리쳤다. 관찰자는 아내가 며느리를 비난하는 태도에 경멸을 느꼈고 남편이 아내를 몰아붙이는 모습에 분노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다. 남편은 아내를 믿을 수 없다고 대답했으며 아내는 며느리에게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남편은 아내가 돈을 갚을 방법이 없다고 비난했고 아내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관찰자는 아내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약속만 하는 태도에 실망했고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며느리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아내는 며느리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대답했으며 남편은 아내가 변명만 한다고 소리쳤다. 아내는 며느리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말했고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를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관찰자는 두 사람이 서로를 탓하며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혐오감을 느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아내는 거절했으며 남편은 아내가 이혼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아내는 남편이 며느리 편만 든다고 소리쳤고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와 자기를 속였다고 비난했다. 관찰자는 남편이 아내를 탓하며 자기 책임은 회피하는 태도에 경멸을 느꼈고 아내가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는 모습에 깊은 실망을 드러냈다. 남편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머니와 이혼하겠다는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으며 남편은 아들의 지지를 받고 결심을 굳혔다. 관찰자는 아들이 아버지 편만 드는 태도에 실망했고 남편이 아들의 말에 의지하는 모습에 분노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남편은 아내의 부탁을 거절했으며 아내는 며느리에게 돈을 갚고 사과하겠다고 약속했다. 남편은 아내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대답했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포기한다고 소리쳤다. 관찰자는 아내가 변명만 하는 태도에 혐오감을 느꼈고 남편이 아내를 탓하는 모습에 분노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아내는 서류를 보고 시선을 돌렸으며 남편은 아내의 대답을 기다렸다. 관찰자는 남편이 아내를 압박하는 태도에 분노했고 아내가 끝까지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에 실망했다. 남편은 아내와의 미래를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관찰자는 두 사람이 서로를 탓하며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혐오감을 느꼈고 둘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단호하게 꾸짖었다. 남편은 이혼 서류를 아내 앞에 두었다. 아내는 서류를 보고 시선을 돌렸으며 남편은 아내에게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고 남편은 아내의 침묵을 기다렸다. 관찰자는 남편이 아내를 압박하는 태도에 분노했고 아내가 끝까지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에 실망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다. 남편은 아내를 믿을 수 없다고 대답했으며 아내는 며느리에게 돈을 갚고 사과하겠다고 약속했다. 남편은 아내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반복했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포기한다고 소리쳤다. 관찰자는 아내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약속만 하는 태도에 경멸을 느꼈고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며느리에게 빚을 진 사실을 숨긴 이유를 물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말하면 화낼 것 같았다고 대답했으며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와 자기를 속였다고 비난했다. 아내는 며느리가 자기를 협박한다고 맞섰고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에게 빚을 진 주제에 변명만 한다고 소리쳤다. 관찰자는 두 사람이 서로를 탓하며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혐오감을 느꼈다. 남편은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아들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겠다고 다시 말했으며 남편은 아내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아내는 며느리가 먼저 시댁을 포기했다고 대답했고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를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소리쳤다. 관찰자는 남편이 아내를 탓하며 자기 책임은 회피하는 태도에 경멸을 느꼈고
아내가 며느리를 비난하는 모습에 실망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다시 부탁했다. 남편은 아내의 부탁을 거절했으며 아내는 며느리에게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남편은 아내가 돈을 갚을 방법이 없다고 비난했고 아내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관찰자는 아내가 끝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태도에 혐오감을 느꼈고 남편이 아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이해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마지막으로 요구했다. 아내는 서류를 보고 눈물을 흘렸으며 남편은 아내의 대답을 기다렸다. 관찰자는 남편이 아내를 압박하는 태도에 분노했고 아내가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는 모습에 깊은 실망을 드러냈다. 남편은 아내와의 미래를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으며 남편은 아내를 믿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관찰자는 남편이 아내를 탓하며 자기 책임은 회피하는 태도에 경멸을 느꼈고 아내가 변명만 하는 모습에 실망했다. 남편은 이혼 서류를 아내 앞에 두고 자리를 떠났다. 아내는 서류를 보고 시선을 돌렸으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관찰자는 남편이 아내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아내가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바로 보았다. 이제 남편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가 내일을 버틸 힘이 됩니다.